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의 첫 순수 전기 SUV ID.4를 관람하러 왔습니다. 이 ID.4 같은 경우는 전기차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실구매가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ID.4 같은 경우는 준준형 SUV에 속합니다. 그래서 동급 수입 전기차로 보았을 때 EQB나 아니면 iX3 정도가 되는데요. 정가는 5,49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5,500만 원 미만이다 보니까 와, 이 국가 보조금이 100%가 다 나오는구나 싶은데요. 전기차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런 성능에 있어서 이 보조금이 조금씩 차등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보조금은 651만 원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실구매가는 약 4천만 원 후반대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수입 전기차 중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좋은 편에 속하지만 이 국산 전기차죠. 아이오닉5와 EV6의 가격군과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만 겹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일단 이 ID.4 같은 경우는 국내 출시는 후륜구동 싱글 모터만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배터리는 82kW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국내 기준으로 주행 가능 거리는 약 401k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아이오닉5와 EV6의 롱레인지와 비교했을 때 아이오닉5와 EV6는 77.4kW 배터리가 탑재가 돼서 주행 가능 거리가 약 560km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배터리는 ID.4가 좀 더 큰데 주행 가능 거리는 약 50km가 부족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ID.4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환산 시에 약 204마력의 31.6토크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이오닉5 스탠다드와는 마력이 조금 더 높지만 롱레인지와 비교했을 때에는 약 25마력 정도의 손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ID.4 같은 경우에는 준준형 SUV 때문에 이 고성능, 고마력 차량이 아니라서 이 정도면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충분한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ID.4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MEB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전기차들보다 실내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무게중심, 공기 역학에 있어서 많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ID.4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봐도 곡선 형태의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역학 개수가 0.28CD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아이오닉5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와류 현상이 조금 더 다른 전기차들에 비해서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후면부로 온 김에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요즘 전기차들답게 굉장히 심플 is the best, 심플하지만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좌우로 이어진 이 리어 램프의 형상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 3D LED가 들어가고요.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 턴 시그널, 좌우로 이렇게 턴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신차 효과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여기 엠블럼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었던 폭스바겐 엠블럼보다 조금 더 커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ID.4의 레터링은 이 바디 컬러와 동일한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SUV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트렁크의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먼저 트렁크를 열어볼게요. 트렁크는 기본부터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의 용량은 543리터입니다. SUV이기 때문에 폴딩도 지원이 되고요. 일단 공간적인 면에서는 부족함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 내연기관 플랫폼과 비교를 해봤을 때 국내에 있는 투싼과 스포티지가 있죠. 일단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투싼, 스포티지보다 살짝은 열세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웬만한 짐 같은 것들은 충분히 적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수입 전기차 하면은 와, 이거 충전 형태가 좀 다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이 충전구를 열어보게 되면 기존 국산 전기차들과 동일한 DC 콤보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 걱정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휠을 보시면은 이 ID.4 같은 경우는 이 단일로만 20인치가 나오는데요. 일단 전기차 하면은 이 공기 저항 개수 때문에 약간 좀 공력 휠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ID.4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전기차 하기 때문에 공력 휠이 적용이 되어 있지만 일반 내연기관에서 적용이 되는 그런 휠들처럼 굉장히 스포티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도 기본적으로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찰 개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ID4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전기차들과 다른 독특함이 있는데요. 바로 리어 브레이크가 드럼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드럼 방식이라면은 조금 작은 차 아니면 경차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야, 이거 원가 절감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드럼 브레이크 자체는 디스크 브레이크보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보다 이런 제동 방식이 좀 더 확실하고 힘이 좋기 때문에 화물차에는 아직까지도 드럼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인데 왜 도대체 드럼 브레이크를 썼을까요?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모터의 출력을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회생 제동으로 기본적으로 감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ID4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잡더라도 전륜에서 좀 더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비교적 후륜에서는 제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드럼 방식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독특한 방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매립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야간에도 이 손잡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폭스바겐의 패밀리룩을 입히고 있으면서도 이 전기차만의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국내에 출시가 미정이긴 하지만 ID3하고 굉장히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후면부와 동일하게 전면부에도 이 DLR, 주간주행 등이 쫙 이어지면서 굉장히 심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부도 엠블럼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트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풀 LED 라이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간이든 야간이든 이런 예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긴 하지만 이 좌우 쪽에 에어 인테이크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흡입되는 곳은 여기 이 그릴 앞쪽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ID4의 실내를 타보게 되면 일단 이 순수 전기차라서 그런지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준준형 SUV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중형 SUV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기어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건 아니고요. 여기 위쪽에 되게 독특한 형태로 칼럼식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어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 타이칸, 이 타이칸하고 비슷한 위치에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클러스터에 있기 때문에 다른 차들보다 좀 사용성이 나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뭐 신선함은 맥시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에 있는 디스플레이 모니터는 12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베젤이 굉장히 두꺼워서 실제 느낌은 한 14에서 15인치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치감들은 일반적인 수입차들보다는 조금 더 빠른 것 같고요. 이런 모션 제어도 있다고 하는데요. 잘 안 되네요. 아무튼 모션 제어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도 30까지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센터 중앙부터 도어까지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러운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 스티어링 휠의 형상도 기존의 폭스바겐 차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이 좌우 핸들 쪽에 터치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새롭게 바뀐 2D 엠블럼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핸들 촉감은 이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약간 좀 에코 가죽? 그런 가죽이 사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이제 전기차들 트렌드가 비건 가죽이나 아니면은 친환경 소재로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ID4 같은 경우도 재질이 일반적인 내연기관에서 볼 수 있는 재질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 마사지까지 추가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준준형이 아니라 거의 중형 SUV 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스웨이드 같은 알칸타라 재질과 가죽이 같이 섞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자감이 다른 차들보다 조금 좋다는 느낌이 있어요. 대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통풍 시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아쉬운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 운전석 쪽을 조금 당겼을 때 충분히 성인
남성이 앉아도 부족하지 않는 공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글라스 루프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헤드룸 공간이 조금 더 넓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와, 진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개방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다면 여기 2열에 송풍구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송풍구가 달려 있습니다. 보통 이 송풍구는 좀 이 기어 센터 이 앞쪽에 적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래쪽에 있으면은 뭔가 냉난방 효율이 좋을까? 약간 의심이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폭스바겐의 첫 순수 전기 SUV ID4의 실물을 관람했습니다. 일단 디자인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정말 취향 저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동급 대비 조금 짧은 주행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수입 전기차치고 가격대가 국산 전기차와 거의 맞먹는다는 점,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ID4 조만간 시승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